네, 안녕하세요. NCS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통 능력 담당 김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바로 갈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쪼개서 얘기했었습니다. 내용 일치, 그 다음에 내용 정리 방식, 그 다음 보기와 관련된 문제 유형, 이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사회의 주요한 자원 분배 체계로 시장, 재분배, 호혜 이렇게 세 가지 잡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겠네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교환이 이루어진다. 물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고, 재분배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호혜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어렵네요. 잘 봐야겠죠. 호혜 같은 경우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혈연 및 동료 간의 의무로서 행해지는 증여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여관계. 뭔가 주는 관계라는 거를 어렵게 얘기했네요. 주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를 들어줬죠. 호혜는 용어가 어려우니까 예시까지 들어줬네요. 명절 때 선물 교환. 아, 별거 아니네요. 호혜라는 건 호의를 베푸는 거. 이거네요. 호의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거. 이런 거였네요. 용어가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세분배 체계는 각각 인류사회의 한 부분을 각각 담당해왔다. 그러면 인류사회의 흐름을 담당했다니까 시대적 흐름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고대 시기에는 어땠는가? 고대 시기에는 국가에서는 호혜를 중심으로 했구나. 잡혔죠? 호혜를 중심으로 고대 국가에서 그랬고, 그 다음, 정근대 국가에서는 재분배를 중심으로 했구나. 이거 무조건 내용일치 문제예요, 이런 건.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쪼개놓은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에서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분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잡혔죠? 효율적인 자원분배 체계가 활발하게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문제점이 잡혔죠. 이 세 분배를 인류사 대부분의 시기에 공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고대, 정근대, 근대 이렇게 쪼개놨지만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공존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각각 따로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공존했다고요. 시장과 재분배, 호혜 이 특성이 공존하는 거였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호혜와 재분배는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 현재는 시장 체계죠. 자유시장 체계인데 그 속에 호혜와 재분배는 이 시장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잡혔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류는 아직 시장만한 자원분배 체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체계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 체계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소득 분배의 형평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 그래서 재분배하는 형태죠. 국가가 활동하는 것이 재분배였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국가가 만약에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뭔가 불공평한 일,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어떤 사회적 현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 그래서 다시 분배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재분배란 개념이구나. 잡혔네요. 그러나 잡혔죠. 또 이 다른 이야기 하겠죠. 호혜 얘기 안 했죠. 호혜 얘기하겠죠. 자, 호혜는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대신하기 어려운 소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호혜다 이랬죠. 그럼 어떤 기능인데? 봤더니만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관행,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서로 흉사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 등, 즉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조하고 있다라고 잡혔네요. 이렇게 구조가 분석이 됐네요. 자, 이렇게 먼저 세 가지 특성으로 잡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 고대 시기에는 호혜가 주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정근대 시기에는 재분배가 주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근대 시기에는 자유시장 체제, 그래서 시장이 주로 이루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시장이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가의 개입 필요하죠. 국가의 개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는 이 호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 체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두 가지 체계가 모두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잡는 거죠. 조화, 조화, 공존 이런 키워드들로 정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또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혜는 이렇게 나왔죠. 호혜는 다른 분배 체계와는 달리 물질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되는 체계예요. 그게 조금 걸리는 거죠, 사실은.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할까요? 그것은 인간적 유대관계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인간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물질적인 추구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 유대관계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간이라면, 사회적으로 물질만 추구하다가 고립된 인간이라면 행복할 수 없겠죠. 이 사회라는 건 인간과 인간이 같이 구성되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속한다라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이러한 사회는 효율적인 시장과 공정한 국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은 호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네요. 자, 이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글인 줄 알았어요. 호혜와 재분배 시장이 균형 잡혀서 쭉 이어지는 글인 줄 아는데 그 중에서도 호혜, 재분배, 시장 이렇게 있는데 호혜가 진짜 중요한 얘기야 라고 제시한 거네요. 호혜가 없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왜?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잡은 거죠. 인간적 유대감. 자, 그럼 내용 일치 문제 바로 갑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1번, 시장에서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상품이 교환된다. 물질 이익 추구 맞죠? 물질 이익을 추구한다. 자, 호혜가 중심적 분배 체계였던 고대 사회 호혜 맞네요. 3번, 시장은 현대에 와서 완벽한 자원 분배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완벽한 자원 분배 체계로 자리를 잡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은 현대에 와서 완벽한 자원 분배 체계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쭉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 한계가 있어서 호혜와 재분배라는 여러 가지 보완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갔었죠.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완벽한 체계로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4번. 사람들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는 호혜를 일으키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넘어갔습니다. 정답은 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을 쭉 이해했으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 내용전개 방식, 내용의 흐름 구조 보는 거죠. 1번, 기존의 통념을 비판한 후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통념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이념이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다른 대상과의 비교. 비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장, 자본, 어떤 체계,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있었고요. 호혜가 있었고요. 재분배가 있었네요. 비교하고 있었고요. 대상이 지닌 특성, 얘기 다 했죠. 호혜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떤 특성, 재분배는 어떤 특성인데 그거의 가치는 또 어떤 거야? 라고 했네요.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 없었고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해서 어떤 인물은 이것을 좋게, 어떤 인물은 이걸 나쁘게 평가했어.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와 관련된 문제죠. 이거 잘 봐야겠네요. 보기는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아까 신문기사 나왔었죠? 그거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호혜,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 재분배, 이거 각각 카테고리를 쪼개서 봐야 되는 문제로, 사실상 여기 모의고사에 구성되어 있는, 봉투 모의고사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잘 봐야겠죠. 이런 문제가 사실상 합, 불합 결정하겠네요. 그죠? 이런 한 문제 한 문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자, 봅시다. 보기는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제시했고요. 이 기사문을 보고 글쓴이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 중 성격이 다른 거 찾는 거네요. 다른 하나 찾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보기 땡땡일보,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 XX 지역 등산객들 일부 목숨 잃어. 자, 엄청난 폭우 속에 등산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 쭉 제시되고 있죠. 굉장히 엄청나네요. 사망 혹은 실종이 일어났고요. 집토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 생존자들이 보이나 안 보이나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이야기네요.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호혜, 그 다음에 재분배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카테고리를 딱딱 쪼개보겠습니다. 자, 1번.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집에서는 정부가 지혜대책기금에서 위로금을 지급. 자, 정부가, 사회가 한다. 국가가 개입한다. 이거 뭐였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재분배. 이렇게 잡아야겠죠. 재분배. 자, 다음 2번. 방송국에서 수혜지역 주민돕기 성금을 올리기 위한 방송을 실시해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방송국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감정을 베풀게끔, 즉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끔 했으면 좋겠다. 호혜네요. 호혜. 국민들이 하게끔 하겠다. 호혜 잡았고요. 호혜. 자, 다음 3번.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성인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호혜네요. 다음 4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수혜 지역으로 직접 가래요. 직접 가서 일 좀 하래요. 호혜네요. 호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문제만 재분배에 대한 얘기였고 2, 3, 4번은 다 호혜와 관련된 얘기였다. 답은 1번 잡았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문 분석도 철저히 잘 하면서 내용 전개 방식도 이해하고 그 속에 내용 일치 문제 딱딱딱 풀어 제끼면서 이런 보기 문제까지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글이 제시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공통된 질문을 찾아라 이랬죠. 얘랑 얘랑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공통점 찾기 이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이어졌대요. 즉 옛날에는 말 그대로 내가 생산을 하니까 이 생산한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가겠지. 대량 생산해 놓으면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가겠지.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생산에 맞추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중심이었는데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됐구나. 구조 잡혔네요. 즉 기업은 존속, 계속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 입맛을 맞추게 되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변화 추구.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해서 눈치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눈치를 보겠다.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끝났네요. 이미 이 이야기. 그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하였다. 이런 키워드들이 딱딱 잡히죠?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 변화를 추구했구나, 기업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기업이 또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가격 이외의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끝났네요. 더 볼 필요도 없죠. 이러면. 왜냐면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지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자기 입장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굳이 생산자한테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이제 구매자들의 권력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구매자들한테 오히려 입맛을 맞춰야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걸 중요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에 어떤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답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기업의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거는 굳이 밑에까지 다 볼 필요 없이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딱딱 노출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설명문의 글,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하는 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중요하게 딱딱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문을 두 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중요한 것을 정리해 둔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갈식이라는 건. 그래서 두 갈식인 경우가 많아서 머리에서 중요한 것을 사실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앞에 있는 내용들, 중요한 정보들이 다 앞에 있었죠.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기법, 스킬,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겠죠. 설명문은 두 갈식이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를 쭉 보다 보면 뒤에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나를 몰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스킬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 좀 더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요에 대한 수정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용 개요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 내용 개요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얘기네요.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기억 보겠습니다. 자, 현황의 맥락인데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에 대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이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울리지 않으므로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현황으로 바꿔라 나와 있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성인 자원봉사 참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의 참여 방법, 문제점인데? 이상하죠, 이것도. 자, 니은을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의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 부족하다.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잡아줘야죠.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개선 방안으로 갑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해줘라 라는 내용이고 2-2를 고려하여, 자, 2-2면 본론의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 이거 완전 이상한데요. 그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요? 성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아니, 이거죠. 기업이 지금, 시간은 내가 단축해 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은 계속 해야 돼. 근데, 자원봉사는 한번 갔다 와봐. 좋잖아. 그러면 너네들 아마 업무 효율도 높아질걸? 억지죠, 억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죠? 업무 효율이 왜 높아져요? 성인 자원봉사 참여한다고 해서. 물론 정말 뜻있는 사람이라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죠. 답이 3번 가네요.
그 다음에 4번. 이 다시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리을을, 자, 리을 여기죠. 성인 자원봉사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유형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안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죠. 리을을 성인 자원봉사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래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겠죠. 즉, 현황이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문제점이면 문제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개선 방안이면 어떻게 고쳐 나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답이 될 수 없다. 답이 3번.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 개요도 봤습니다. 이 내용 개요도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보니까 거의 거진 한 문제 나오는 것 같죠. 네, 이 정도 흐름에서 보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